일단 북한이 남쪽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마치 자기 부하를 다루듯이. 그리고 자기 부하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그 편하게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자기네가 발언해서 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밑바탕에는 북한은 옛날부터 늘 그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북한은 남쪽 사람들, 정치인들의 그런 비리를 이렇게 쥐고 있는 게 그게 정책이에요. 없으면 만들어서 쥐고 있어요. 그래서 미인 작전도, 미네어 작전도, 미인계라고 하죠. 그것도 기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, 전국적으로 그 뭐 10대 소녀들을 막 계속 뽑아 오고, 그래서 그런 데 활용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탈북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뭔가 약점들이 잡힌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구나.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물론 저희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북한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마음대로 막 저렇게 할 수 없어요. 그리고 둘째로 북한이 많이 변했다.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. 뭐냐면 원래 저렇게 탈북자 쓰레기 찢어 죽이라 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반대 시위를 하는 게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진행했어요. 그러면 진행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김여정이를 내세워 가지고 반대한다 하면서 한 거예요. 그래서 김여정이의 말씀을 받들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거죠. 이거는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원래 김정은이 말을 받들고 해야 돼요. 근데 김여정이를 부각시키면서 했다.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김정은이가 분명 이상하구나. 저게 오래 못 살지 않을까. 뭔가 큰 병을 앓고 있지 않나. 그래서 다음 후계자로 김여정을 지금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.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좀 엄청난 일이에요. 왜 김정은이 있는데 또 전통적으로 하던 방법도 있는데 일부러 김여정을 저렇게 내세웠을까. 여기에 의심이 들고, 그리고 또 탈북 국회의원들 태영호, 지성호 이런 분들이 김정은이가 이상하다 하고 발표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자신하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들이 있지만은 탈북민들의 그 대북 정보통이 굉장히 그 발달돼 있어요. 그게 구체적으로 뭐 공개할 건 못 되지만 엄청납니다. 그리고 무슨 그냥 의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족, 친척, 혈연으로 맺어 있기 때문에 인간하게 훈련된 휴먼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. 정확하게 다 들어가서 알아오고 이런, 그리고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습게 볼 게 못 돼요. 정확합니다. 거의 정확해요. 그 와중에 국회의원의 그 책임이 있는 속에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뽕이다 막 이렇게 몰아가지만 저희는 좀 한쪽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분명 뭐 있다. 뭐 당뇨를 앓든 코로나를 앓든 분명 뭔가 있다.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김여정도 이렇게 행동하니까 좀 완전 의심하고 있는 거죠. 예. 이 그 전단지라는 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저는 중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전단지란 걸 주었댔어요. 근데 그게 평양 그 주변까지 날아와요. 저는 평양 태생인데 도토리 주스로 수원 쪽 그 연탄 이런 여쪽으로 나갔다가 전단지 주었어요. 근데 그게 이 전단지의 힘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걸 진실의 힘이라고 봐요. 그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들은 들으면 그냥 뭐 잊혀지고 하는데 진실하고 정확한 걸 딱 들었을 때 그 각인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전단지 같은 거 하나 보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딱 남아 있는데 그 기억에 남은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생각이 계속 퍼져나가요. 이게 참 신기합니다. 퍼지고 하다가 다른 전단을 보고 이러다 보면 1년에 하나씩 봐도 상관없어요. 이게 퍼즐 조각처럼 탁탁탁탁 맞춰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열리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이 되기 시작하고, 그리고 종종 북한 사람들은 경험해 봤겠지만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머리
이런 머리칼이 막 서요. 이렇게 뭔가 이 소름 돋는다고 할까? 그런 머리 이 뒷머리가 시원하면서 막 이게 뭐지? 어디 가서 막 말하고 싶고, 예,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. 그래서 전단의 힘은 대단해요. 그래서 북한 당국은 그 전단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. 특히 그 전두환 때는 엄청난 전단이 들어갔죠. 못 보게 하려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거죠. 어느 가족이 갑자기 다 죽었어요. 그래서 궁금하잖아요. 왜 죽었는지. 그러면 보위부에서 모여놓고 강연회를 해요. 회의를. 이유는 전단과 같이 날아온 쌀을 먹었는데 죽었다는 거죠. 아니 그렇게 먹은 적이 없는데, 그러니까 1년 전에 먹었는데 그 서서히 죽었다 이거죠. 어떤 사람은 또 뭐 손이 썩었다고 하고, 제 눈으로 본 건 없고 어쨌든 그렇게 강연을 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머리띠가 있는데 그 머리띠를 주워서 꼈는데 이가 뭐 막 이렇게 왔다는 등, 무슨 뭐 미연 아세요? 미연? 미연을 네, 북한은 만내기라고 하는데, 네. 미연도 넘어왔는데 그걸 주워서 쳤더니 그게 벌레가 됐다는 등, 무슨 플라스틱이었다는 등, 고춧가루를 보니까 벽돌가루였다는 등, 하여튼 그 온갖 그 전단을 못 보게 하려고. 왜냐하면 그거 보면 그게 한 문장이 아니라고. 한 문장을 보면 정말 그게 퍼져나가요. 인간의 이게 영적 동물이어서, 영적 인간이어서 굉장히 이게 대단합니다. 그래서 군부대 전단지, 그러니까 북한어로 삐라 수고조가 또 그런 훈련도 받아요. 그게 참 너무 오글거려서 말하기도 참, 그 나무 봉 끝에다가 그 쇠 꼬쟁이를 이렇게 딱 꽂아요. 이렇게 그 삐라 수거 부대죠. 그거 들고 이렇게 탁 메고 산으로 올라가서 삐라를 발견하는 순간 소리를 질러야 돼요. 삐라 발견하고. 왜냐하면 그 소리 안 지르면 그 사람이 봤을 수도 있고 욕 먹어요. 그러니까 일단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못 보잖아요. 삐라 발견하고 그 삐라를 향해서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 시각이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대충 아 여기 있구나 하고 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탁 찌르면서 이렇게 머리를 돌려야 돼요. 그래서 삐라를 탁 찔러서 높이 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막 참 웃기네. 어쨌든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내면서 삐라를 못 보게 하는 거죠. 원래는 그 대북 확성기 짱이죠. 대북 확성기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,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었냐면 아침이나 새벽마다 그 방송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방송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. 한국에 보던 거는 다 좋은 거예요. 그거 듣다 보면 다 신기해요. 예를 들어 심지어 뭐 김정은 동지께서라고 안 말하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도 신기해요. 근데 그것도 북한한테는 타격입니다. 대북 확성기를 계속 켜놓고 있었을 때는 그 국경 연선 지역 38선 지역에는 그 북한의 그 정예부대 간부집 자녀들과의 이런 도주할 영향이었고, 사상이 한마디로 빨갱이들,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지키고 있는데, 이런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이게 그거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화 돼 버리면 뭐, 그래서 북한이 많이 걱정이 되고 하니까 대조관우라고 이렇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있었는데 그 마주 해갖고 계속 쐈어요. 근데 워낙 그 한국 쪽이 너무 세니까 막 들어와요. 그냥 다 들려요. 그러니까 이 북한 방송을 거꾸로 돌려놨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들리더라고. 그래도 새벽에는 좀 들렸어요.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했는데 또 이것도 철수됐잖아요.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. 이거는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. 북한 말대로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어떤 짓이냐면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을 계속 박탈하고, 그렇게 할 때마다 북한에서 계속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. 그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모른 척 하면 안 되죠. 그게 분노합니다. 우리 탈북자들은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. 예. 그거는 전단지가 아니래도 탈북자 국회의원 2명이 됐다. 이거는 그 이미 이모저모로 다 들어가고 엔간해서 믿지도 않고
아무리 말해도 안 믿고. 근데 가족 친척들은 믿고 저희 친척들도 믿어요. 그런 말은 들어가면 다 믿죠. 또 심지어 제가 또 이런 당 쪽에서 탈북자 비례대표 자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해도 충격이에요. 그게 왜 탈북자 배반하고 간 놈 자리를 내놓고 있다고? 이게 지금 예, 신기하죠. 근데 이게 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퍼져나가요. 북한에는. 이런 부분이 일단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북한에서 경험한 거 설명하고 제가 들은 걸 설명할 거예요. 북한에서 들은 걸. 일단 제가 경험한 거는 북한에서 임수경이 북한에 왔잖아요. 북한 기준에는 3대 멸족이에요. 완전 죽어야 돼요. 근데 임수경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 임수경이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소문이 대단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. 이거는 야, 이런 나라를 임수경이는 왜 나빠했지? 아니 이런 나라를 임수경이를 이렇게까지 믿어주는 나라인데 왜 이거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. 대단하다. 근데 지금 탈북민이 그 2명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회의원 된 사람 한 명 있어요. 조명철. 그때부터 그 북한의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소문이 들어갔는데 점 써먹다 죽일 거야. 무슨이? 그건 좀 잘못 알은 거다. 아무리 그래도 배신자를 어떻게 시키냐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많이 돌았죠.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야 정말 자유로운 나라다. 마치 탈북자만큼 북한을 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문가를 국회의원 시켜온 게 말이 된다. 뭐 이런 소문들이 설득력 있게 돌고 있어요.